자, 이 정도 포스라면 최소 몇백 명을 죽였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분은 양보다는 질이랄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면 알게 돼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충고 말씀 드릴게요. 혹시 로맨스 소설 좋아하세요? 왜 허구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가는 그런 로맨스 소설 간혹 읽으세요? 아니면 만화 영화라도요? 네, 저 간혹 읽어요. 니들 로맨스 소설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이분처럼 된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내니 도스예요. 자, 지금 살인마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녀의 별명이 Giggling Gran이에요. 자, Giggling Gran이라는 건 뭐냐면 왜 그 외국에서 애들끼리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낄낄대는 거. 그걸 영어로 giggle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낄낄대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gigg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giggling granny, 낄낄대는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왜냐면 평소에 되게 잘 웃으시는 분이야. 인상도 뭐 후덕하고 작은 일에도 되게 낄낄대면서 잘 웃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연쇄살인에도 그걸 자백하면서도 그렇게 낄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녀는 미국 오클라호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5자녀 중에 이제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했대요. 구타를 이게 약간 그 오클라호마 이러면 약간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한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구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냥 농장집 딸로 태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손길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뭐 구타를 계속 당하고 자라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한 가지 과대망상증을 가지게 돼요. 참 사람이 이래서 태어날 때, 이제 자랐을 때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가 워낙 그 가정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완벽한 남자를 꿈꾸는 과대망상증이 이제 생기게 돼요. 특히 로맨틱한 소설을 굉장히 읽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완벽한 남자를 꿈꾸게 되는 과대망상증. 근데 그 완벽한 남자가 뭐냐? 잘생기고, 돈 많고,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바람 피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남자. 그러면서 잘생기고, 돈 많고, 몸매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진짜. 물론 저희도 그런 남자 꿈꾸지만 그게 현실입니까? 솔직히? 응? 아니, 너무 그건 달콤한 환상이잖아. 그게 현실 세계에서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현실을 너무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현실 도피의 하나로 로맨틱 소설을 찾았고 그 로맨틱 소설에서 내가 읽혀지는 남자에 대한 환상이 점점 커진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저 방송 끝나고 맨날 드라마를 보거든요. 저 드라마 보면서 오늘은 김수현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다음날엔 소지섭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로맨틱한 드라마나 뭐 소설을 보면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런 남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망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소설과 현실을 자주 구분해내지 못하고 현실에 자꾸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구애 광고를 내요. 어떤 구애냐? 나는 이런 남자를 찾고 있다. 이런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 그런데 니네도 생각해봐라. 벼룩시장 같은 신문 쪽지에다가 여자가 구애 광고를 냈다 쳐. 그 구애 광고를 보고 찾아올 남자들이 돈 많고 잘생기고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의 남자겠어요? 사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구원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보통 다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거처할 데가 없어. 그냥 이 여자한테 빌붙어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온 거야. 아니, 사랑이 얼마나 고팠으면. 그러던 와중에 그녀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도스예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뭔가 약간 제복 입은 제복 입은 모습의 여자들은 많이 반하게 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사무엘 도스와 사랑에 빠져요. 굉장히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니는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남자를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자한테 집중했던 거죠. 가정에 충실했어요. 이웃들은 그녀가 굉장히 친절하고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아내의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어느 날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그 남자 죽음에 약간의 의심을 품었던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 그래서 그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남편의 시체를 부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시체 안에서 쥐약으로, 엄청난 양의 쥐약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한 성인 남자 18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독극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쥐약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네니 도스가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고 물어봤어요. 경찰이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난 남편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을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늘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한 남편은 죽어도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죽였냐? 이 사무엘이란 자기 남편이 와이프가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 자두 아시죠? 자두. 자두를 이제 약간 달달한 물에다가 절인 게 있대요. 그 자두를 해서 장아찌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두를 가지고 그 자두 장아찌를 만드는데 거기다 계속 쥐약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한 박스에다가 자두 한 박스에다가. 그래서 그걸 자두 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매일매일 계속 먹이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결혼하신 분들 장아찌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결혼 전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씩 드러나게 돼요. 이야기는 젊었을 때 16살 때로 올라갑니다. 글쎄 내니는요 16살 때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공장에서 만난 찰스라는 남자하고 4개월, 5개월 정도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올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가난한 집 딸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죠.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일찍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빨리 얘 보내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923년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4명의 딸을 낳습니다.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딸 하나가 식중독으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딸내미가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남편은 너무나 얼떨떨한 거야. 아니, 애한테 도대체 뭘 먹였길래? 그게 내 잘못이에요? 딸아이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남편은 정말 얼떨떨했지만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 찰스가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키스를 하고 아이들이 다 건강한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또 다른 딸아이가 위경련을 일으키고 사망합니다. 위경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을 해요. 나중에 사인을 보니까 두 번째 딸아이도 식중독으로 사망합니다. 딸 두 명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식중독이란 건 무언가를 먹어서 죽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준 건 와이프인데,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와이프를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 그는 몇 년 후에 아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딸 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니더스라는 여자는 딸 두 명만 데리고 외롭게 살아가요, 그냥. 그런데 그녀의 유일한 취미인 로맨틱 소설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소설책을 읽으면서 외로움을 달래요. 그러다가 너무나 외로운 마음에 신문 광고를 한번 낸 거야. 그런데 신문 광고를 내고 나서 두 번째 남편, 프랭크를 만나게 돼요.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23살에 아주 그냥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막 이 내니가 원하던 남자였던 거야. 프랭크가 내니의 광고를 보고 막 시를 적어서 보내질 않나, 막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꽃을 갖다 주지 않나. 그러니까 내니가 막 내가 로맨틱 소설에서 찾았던 바로 그 남자야. 막 하면서 이 남자와 바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자신의 딸 둘 키우면서 또 도란도란 살게 돼요. 하지만 몇 달 후, 그렇게 신문 광고로 구애를 해왔던 자신의 두 번째 남편 프랭크가 알고 보니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 폭행을 했던 전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한테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녀의 딸들이 자라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때는 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내니한테는 딸이 있어요, 2명. 그런데 그 중에 큰 딸이 멜비나라는 딸입니다. 멜비나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낳고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딸이 이제 너무 장녀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몸도 안 좋고 피곤해서 잠깐 잠든 사이. 그리고 그녀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그녀의 막 태어난 아이는 사망해 있었어요. 애가 사망했어요. 막 태어났는데. 너무 놀랐죠. 엄마는 10달 동안 배를 뱄고 있었는데 왜 내 딸이 사망했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지금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게 자신의 친엄마인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신의 애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애가 죽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왜 죽었나 했더니 애의 그 머리 뒤쪽에 자신의 친정엄마의 머리핀으로 꾹 누른 자국이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죽은 아이의 머리에서 머리핀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그 머리핀 자국으로만
엄마를 범인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경찰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글이 읽고 나서 이 장녀 멜비나도 남편과 헤어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야, 딸내미도. 그런데 이 두 번째 남자가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인 거야. 그래서 엄마랑 맨날 말다툼이 잦았대요.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 때문에 또 엄마랑 싸우고 이번에는 자신의 친아빠를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멜비나가. 그러니까 엄마와는 이혼했던 사이에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멜비나의 아빠인 찰리를 만나러 간 거죠. 근데 멜비나는 어쩌면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 두 가지를 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엄마와 싸움을 했고 게다가 엄마의 전 남편,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들이 의문의 질식사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건 자신의 친정엄마였죠.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안경 쓰신 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낸이라는 분이고요. 그 옆에 두 아이는 아마 나중에 낳은 딸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엄마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녀의 딸 멜비나라고 합니다. 딸도 엄마를 닮았네요. 외모가 좀 닮았죠?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자기 남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누굴 죽였어요? 자기 딸 죽였고요. 자기의 손자, 손녀를 죽인 거죠, 지금. 손자, 손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술 주정뱅이잖아. 알코올 중독이잖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지금 이 남편한테 감정이 없는데 남편이 이제 전쟁통에 오랫동안 쉬고 있다 돌아왔으니 뭘 원했겠어요. 와이프와 뜨거운 밤을 원했겠지. 그런데 와이프와 뜨거운 밤을 보내려 했으나 와이프는 그와 몸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잠자리를 갖게 된 거죠. 그거에 화가 났어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애니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차와 쥐약을 섞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남편에게 먹입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주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남편을 잃은 애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여행을 가요. 이 와중에도 여전히 나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어요. 돈 많고 잘생기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요. 이런 마음을요, 잡지사에 기고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뭐 칼럼도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행을 하던 와중에 세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Early Ranning이에요. 어찌나 이 둘의 사랑이 격렬했는지 둘이 만난 지 3일 만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3일 만에. 정말 빠르시네요. 어머님 정말 빨라요. 어머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3일 만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사진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세 번째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야. 게다가 바람기까지 있어. 내가 완벽한 삶을 원했는데 뭐? 알코올 중독에 바람기까지? 세 번째 남편은 집에서 얼마 되지 않아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며칠 후 그녀의 시어머니, 새로운 남편의 엄마죠. 시어머니도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 번째 남편 얼리와 같이 살려고 준비해놨던 집도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도 사망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니가 얼리 레닝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얼리 레닝과 그의 엄마와 그의 여동생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건의 모든 보험금을 내니가 수령하게 되네요. 그러고 나서 내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도빈이? 언니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갈 곳이 없다. 니네 집에 좀 머물러야겠어. 너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물론 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침대에 맨날 누워있는 건 아는데 언니 니네 집 좀 간다. 사실 여동생은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침대 생활만 하고 있던 친여동생이었는데 친여동생 도비는 내니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죽이는 걸까요? 내니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아야 해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 죽었고 세 번째 남편도 죽었잖아. 그래서 이번엔 다이아몬드 원이라는 클럽에 가입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선웅? 결혼 전문 회사 있잖아요. 결혼 전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운명의 남자를 만나죠. 그 운명의 남자 이름이 뭐냐면 바로 리차드 모튼. 그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진 남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와 결혼을 했죠. 또요. 네 번째 결혼이에요. 그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입에 술 한 방울 대지 않는 남자긴 했지만 바람둥이였어요. 나 말고도 다른 여자한테 힐끔힐끔 눈을 주는 그런 바람둥이요.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지속됐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안정되게 사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내니의 친엄마 있죠, 이번에는. 친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셨는지 이 둘의 결혼집에 오게 살게 돼요. 자신의 친정엄마가, 얘의 친정엄마가 네 번째 결혼한 남편과의 집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독소로 인해 사망하십니다. 친정엄마가 독극물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한 지 3달 후, 네 번째 남편도 사망합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다 죽이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구애를 내서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처음에 죽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 남자는 사실 5번째 남편이었던 거예요. 신문에 구애를 내서 죽었다고 했잖아. 5번째 남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5번째 남편 사무엘 도스는 어떻게 됐죠? 결국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런 죽음의 의문을 품은 의사가 시체를 부검을 했고 시체 안에서 쥐약이 발견됐고 그 일 때문에 결국 내니 도스가 체포당하게 됐죠. 하지만 그 여자는 체포당할 당시에도 늘 낄낄거렸어요. 여자분 보이시죠? 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남편들을 죽이는 겁니까?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재산이 탐나는 것도 아닌데 왜요? 내가 재산 탐내는 거였으면 사실 남편들 죽이고 나서 장례 비용이 더 들거든요. 보험금도 별로 안 나오고.
아니, 그럼 도대체 남편을 왜 죽인 거예요? 난 완벽한 사랑을 찾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책에서 읽던 그런 로맨틱한 완전한 사랑 말이죠.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녀가 생각했던 완벽한 남편이란 건 어떤 거냐? 여보, 이거 먹어봐요. 내가 머핀을 만들었어. 아, 여보, 나 지금 방금 밥 먹어서 되게 배불러요. 나중에 먹을게요. 내가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내가 1시간 동안 만들었잖아. 왜 안 먹어? 아니,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런 식. 배가 불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머핀을 먹지 않아서 열이 받았던 거고요. 또는, 여보, 나 여보 위해서 스웨터 짰어요. 자기한테 너무 맞을 것 같아. 내일부터 자기 이거 입고 가요. 아, 무슨 스웨터야. 나 안 입어. 왜 안 입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짜는 스웨터인데. 아, 스웨터 이걸 어떻게 입어? 왜? 왜 안 입어? 내가 이렇게 짰는데. 왜 안 입어? 여보, 지금 밖에 날씨가 32도야. 여름이라고.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만들어준 겨울 스웨터를 내일부터 입고 가냐고. 그래도 입어야지. 당신이 내 완벽한 남편이라면 입어야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남편에게 스웨터를 만들어주고 입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리는. 정말 정신 나갔네요. 아침 드라마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은요. 조사를 받는 내내 이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요. 시종일관 내가 남편을 어떻게 죽였고 남편 외에 내 가족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면서 시종일관 웃음을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하도 이분이 막 맨날 언론에서 너무 낄낄거리고 나오니까 오죽하면 Giggling Granny라는 별명까지 지어줬고요. 결국에 1955년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관종이 쩔어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잡지, 라이프 잡지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잡지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여성동안 같은 거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연재한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남편들과의 관계, 완벽한 사랑을 원했던 나의 그 정신병. 그래서 사실은 그 글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교도소 안에서 수감된 지 10년 만에 백혈병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